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금속과 금속 결합 했잖아. 금속 결합, 금속과 비금속 결합에 가는 이온 결합, 그리고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공유결합 말입니다. 다음 주에 할 것은 이제 이 공유결합, 특히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포커스 맞춰서 할 거였습니다. 오늘 할 것은 훨씬 더 쉬운 내용인데요. 오늘 할 것은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화학결합 때 뭐 하고 싶다고? 에너지가 낮아지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나 안정화됐습니까? 그럼 안정화된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또 서로 이온결합 음식끼리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이 형성됐다 했는데요. 앞에서 나트륨 솔리드가 있겠죠. 이 나트륨 솔리드가 나트륨 기체가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태가 변했어요. 고체에서 기체 상태가 변하니까 한번 녹였고 또 다음에 끓인 거죠. 뭐 필요하다면 승화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나중에 승화 엔탈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쭉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트륨이 이온 결합한다 했을 때 나트륨 1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나트륨 1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트륨 1 플러스가 되려면 나트륨이 나트륨 1 프리 되는 경우에 이온화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기체상태예요. 하면 나트륨 1 마이너스가 될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뭐라고 그럽니까 하면 전자 신화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면 화학결합은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낮아지려고. 누가 낮은 상태야? 아이고, 나트륨 1 마이너스 낮은 에너지 상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트륨 1 마이너스 세상에 본 적 있어요? 오수. Cl2 염소 기체가 있었네요. 그죠? 이게 Cl 원자 사이즈로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2분의 1 쓸게요. 그래서 2분의 1 쓰니까 원자 한 개 아니고 되겠습니다. 이때는 염소 사이에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되지만 공유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공유 결합 에너지 되겠습니다. 이 공유 에너지는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 한번 살짝 더 소개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소가 Cl1- 됐어. 염소가 1- 되는 전자를 얻어먹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야. 이거 뭐라 부를까? 그치. 염소가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는 Cl의 1 플러스가 되면 이건 집어넣어야 되는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근데 염소가 Cl 1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전혀 없죠. 염소는 Cl 1 마이너스 이걸로 결합을 해서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전자 한 개 얻어먹어서 방출하는 에너지. 이걸 전자 신화도라고 이름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과거 1학년 때만 이제 공부를 좀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일반 공개 고등학교에서는 스타트가 나트륨 1풀 요놈과 염소 1 마이너스 요놈들을 가지고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가 무한히 먼 거리에 있다가 다가오게 되면 하게 돼요. 인력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 즉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와 여기 원자핵 사이에 인력이 있겠는데 그 인력에 대한 에너지는 이런 게 나옵니다. 반면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 그리고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이 있겠네요. 이 반발력의 힘은 거리가 가까우면서 급격히 치솟는 특히 원자핵 간의 반발력이 훨씬 더 큰 반발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림을 합쳐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화학결합은 뭐 하고 싶다고? 에너지가 낮아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Cl1- 와 나트륨 1 플러스 이놈의 에너지 레벨을 제로 그램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의미로 말하면 원자들 사이를 제로 그램으로 세팅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을 제로 세팅해가지고 무한의 모델에 다가올 때 에너지 그림이네요. 그렇다면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 이쪽이 뭐가 됩니까 하면 여기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즉 이 거리가 나트륨
1 플러스와 Cl 1 마이너스 둘 다 삼중연소인데 나트륨 1 플러스 되면 네온과 같은 전자배출, 염소 1 마이너스 염하고 이온 되면 아르고 같은 전자배출이니까 사이즈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두 핵 간의 거리가 다시 말하면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과 염소의 이온 반지름 합이 뭐가 되니까면 요 거리 R제로라고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R제로는 뭐가 된다고요? 나트륨 양이온의 반지름과 염화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이 요 R제로 되겠습니다.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네요. 이 에너지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이온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공유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이온결합 에너지도 마찬가지. 이온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야. 이온결합이 형성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그만큼 이온결합을 끊어서 무한히 먼 거리로 나트륨 풀려가고 온마이스를 무한히 먼 거리로 뗄 때 필요한 에너지. 그렇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럼 나트륨 온마이스는 용화 이온과 마이너스 맞나요? 마이너스 왜 맞나요? 그래서 비록 단자에 살짝 올라간 단자에 조금 힘든 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마이너스가 만나서 왕창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NaCl의 플러스 마이너스 참고로 이건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아져서 화학 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이것을 이온결합 형성되는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온결합 NaCl 가스 기체 상태 봤어요? NaCl 고체 상태가 되겠죠. 예, 고등학교 교과가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되는데 또다시 에너지가 낮아지죠. 고체가 기체니까 당연히 여기는 격자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한번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격자 에너지까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를 그냥 한 공간 속에 넣으면 아주 경이하게 만들어서 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트륨 비싼 금속이에요. 나트륨 이온은 싸고 나트륨 금속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금속 같은 방사능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나트륨 1 플러스 이온으로 되게 매우 좋아하는 놈들이죠. 염소 똑같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염화나트륨 소금 때문에 만듭니다. 엄청난 점에서 엄청난 단열이에요. 그래서 화학결합, 이온결합 형성되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대폭 낮아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온결합에서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하면 이온결합 물질의 멜팅 포인트, 능률을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놈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체를 액체로 용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멜팅 포인트는 결국엔 이온 결합 에너지에 비례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전등식 1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온 결합력에 비례할 수 있겠죠. 거리 제곱의 Q1, Q2 말입니다. 전기력에 비례하겠습니다. 일단 변수가 두 가지예요. 이온의 전달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핵간 거리라는 변수가 있겠네요. 뭘 먼저 따져야 됩니까 하면 이걸 플러스 먼저 따져주십시오. 즉 이온 사이즈는 실제로는 이온 사이즈가 엄청 차이 나는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약간 차이 나요. 그래서 전하의 곱을 먼저 따져주고 그 다음에 전하의 곱이 같다면 핵간 거리를 두 번째 따져달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NaCl 염화나트륨과 오프로마이스 산화칼슘이 있었다면 이렇게 눕는 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원프로마이스보다 투프로마이스가 훨씬 높아요. 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눕는 점이 한 2,500 정도 돼요. 아까 염화나트륨이 800도, 800도 정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온 전하량이 똑같다면 투마이스 똑같다면 하겠습니다. 산화망충 줄게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보면 칼슘 사이즈에 비해서 마그네슘 사이즈는 더 작습니다. 핵강도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력이 좀 커져서 이게 한 2,500도, 이건 한 2,800도 정도 나지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NaCl, 염화나트륨인데 KCl은 어떨까요?
나트륨보다 칼륨 사이즈가 더 크니까 핵강도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게 800도, 얘는 한 730도 정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따 먼저 뭐부터 따지라? 전화부터 따지라. 1 플러스 마이너스보단 2 마이너스가 능률이 더 높다. 그리고 핵강도를 따져주셔야 되겠습니다. 핵강도의 결국에 이온 사이즈의 대소관계. 결국에 누가 어떤 이온이 더 큽니까 하는 것들은 결국에 2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쌤, 그럼 1 플러스 2 마이너스는요? 2 플러스 1 마이너스는요? 앵간해상 안 다뤄요. 왜 안 다룰까요? 왜 안 다룰까요? 그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얘네들은 녹는 점이 조금 미묘하게 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저는 있어요. 즉 원래 녹는 점에는 요 넘어가기가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온결합 이건 요걸 갖고 따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서 기체 상태 이온들과 그리고 기체 상태의 이온 두 개가 딱 겹쳐 요거 갖고 따지는 부분인데 녹는 점은 고체 상태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2 플러스 1 마이너스 중에서 2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보다 녹는 점이 낮은 경우가 없어요. 2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런 반대되는 경우에 미묘하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보다 오히려 더 모자란 그러니까 이온 개수의 어떤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화 이온들이 사이즈가 크고 리튬 이온 사이즈가 작아서 마이너스 반발력을 하고 안에 가운데 껴있는 이런 것들 사이를 볼 때 요게 더 높다든지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2 플러스 2 마이너스와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다루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각의 풍부한 원소 순서 아마 지구학에서 가장 많이 공부해봤던 것 같습니다. 지각으로 볼 때 가장 풍부한 것은 산소, 수소, 알루미늄, 그다음에 철, 칼슘, 나트륨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습니다. 알루미늄하고 철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지각에 누가 더 많다? 알루미늄이 더 많아요. 저 뒤에 보면 구리 이런 것들 있겠죠. 구리를 알루미늄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청동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기로 넘어가고 이후에 한참 시간 지난 후에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지각이 별로 없는 이 구리를 왜 먼저 사용했을까요? 산소가 때려서 다른 금속을 예, 원소 물질로 발견되기도 용이하고 황화물이라든지 산화물이 들어 산화물이가 만들어지면 황화물이 있으면 살짝 가려만 해도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철은 산화철 형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녹는 점이 좀 많이 코크스 넣고 많이 가열하고 그렇게 해서 철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자연 상태에서 Al2O3라는 산화염이라는 화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3 플러스 산소 2 마이너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이렇게 크로스되는 거 알고 있죠? 됐어요? 이거 녹는 점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래서 라바제조차도 산화륨을 진열시킬 수가 없어갖고 산화륨 자체가 원소 물질인 줄 알고 알루미나라고 얘기했고 훨씬 더 크게 이게 분해가 되는 것을 그래서 산화알루미늄을 얻어내는 과정은 역시 화학 출 정도쯤에 이제 소개되는데요. 빈정성이라는 것을 넣어서 녹는을 대폭 낮추고 그 다음에 용융전기 분해시켜서 알루미늄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체 전기요금을 워낙 싸게 해주다 보니까 이 산화알루미늄을 재련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련된 알루미늄은 사가요. 자기네들이 재련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게 싸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뭐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용들은 건들지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용들에 대해서 좀 건드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네. 뭐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이제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부수 비용이 올라가니까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씁쓸하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온결합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온결합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온결합의 녹는 점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는 거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하면 이거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에 대해서는 이온 결합의 전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저기 몇 조 원소인지 알아야 전환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녹는 점의 대수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장 포커스였다면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공유 결합을 얘기해 볼까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면 공유와 마찬가지겠죠. 원자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공유 결합도 서로 같은 원자가 됐든 다른 원자가 됐든 어쨌든 거리가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유들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 R에 따른 에너지한데 이제 수소 두 놈이 무한히 먼 거리 있다가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소 두 놈이 무한히 먼 거리 있다가 다가왔을 때 역시 수소 원자 핵과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소 원자 핵과 바깥쪽에 있는 전자 있는데 전자 사이의 반발력, 원자 핵과 원자 사이의 반발력은 전자 원자 핵 사이의 반발력, 인력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낮아진 데서 공유를 형성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은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딱 접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공유결합은 어떻게 그립니까 하면 서로의 전자쌍을 말 그대로 공유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겹치게 그려놨습니다. 수소 원자 두 개가 겹치게 그려놨습니다. 원자 핵핵이 있다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하면 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거는 이온을 만들면 되겠고 이거는 비금속의 원자 만들면 되겠습니다. 요 거리가 얼마 됩니까 하면 74 피코미터라는 거리예요. 이 핵간 거리가 얼마 된다고? 74 피코미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공유 결합 반지는 2분의 74, 37 피코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반대 발사반지름 있잖아요. 예, 이건 한 52 피코미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전자쌍들을 겹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됐나? 자, 그렇다면 수소는 1중위 원소입니다. 2중위 원소 해볼게요. 2중위 원소 중에서 이원자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이원자 분자 만들 수 있는 것은요. N2가 가능합니다. O2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F2가 가능합니다. 먼저 프로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프로인은 17종 원소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원자까지 한다. 점으로 찍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서로 원자과 전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텟 만족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인 결합했을 때 어떤 형식입니까 하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F2, 프로인과 프로인 사이에 단위결합 형성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O2 산소는 어떨까요? 그랬어요. 산소 원자가 전자가 6개 있습니다. 또 다른 산소 원자가 전자 6개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죠. 단위결합이 아닌 나머지 결합을 우리는 다중결합이라는 뜻인데요. 산소는 다중결합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중결합 형성됩니다. 근데 앞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하면서 원자 반지름은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질소, 산소, 플로린 조금씩 작아진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원자 반지름 얘기할 때 이중결합을 얘기했던가요? 아니, 단위결합을 얘기했어요. 이중결합 하다 보니까 이쪽에 공유결합은 내가 하나 줄게, 산소 줄게, 이쪽도 끝나고 한 산에서 압수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중결합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F2 말고 O2가 되면 이 결합 길이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소 O2, 산소의 이중결합 형성되는 거리가 나오게 되겠어요. 질소라는 건 삼중결합이에요. 질소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있죠. 15종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소가 해서 삼중결합의 질소 간의 삼중결합을 이루게 되면 이 핵간거리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N2 질소 간의
3주결합이 되는 산소예요. 물론 결합 에너지는 다른 것보다 2중, 3중결이 더 커집니다. 원자 반지름을 보면 분명히 질소의 원자 반지름과의 조금은 더 컸어요. 질소, 산소, 프로이네요. 반면 이원자 분자 간의 핵간 거리를 하면 질소 간의 3중결합은 오히려 뭐하다? 짧다고요. 산소 간의 2중결합, 프로이 간의 단결합에서 원자 반지름과 이원자 분자를 형성해서 다 중결합이 있었을 때 핵간 거리는 따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놔두면 곤란해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다중결합에 대해서는 원자 반지름은 단일 결합을 가지고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 선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의 원자 반지름은 산소 이런 데 과산수소에서의 원자 반지름을 질소의 원자 반지름 얘기할 때는 질소 단일 결합했을 때 대표적으로 하이드로진 이런 거 했었을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질소의 원자 반지름 삼는 거지 질소의 2중 또는 3중 산소의 2중 결합을 그 핵간거리를 삼지는 않습니다. 단일 결합했을 때 얘기입니다. 사중결합이요? 산소에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오비탈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나와요. sp3 혼성 오비탈이라는 인물을 쓰고 되어 있습니다. 요 탄소, 질소, 산소, 프로인 이쪽은 sp3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소의 bf3 할 때는 sp2 혼성 오비탈 그리고 벨륨에 이제 수소기 할 때는 sp 혼성 오비탈이라는 인물을 씁니다. 즉 원래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었는데 n 차이가 났죠.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것은 수소 하나뿐이에요. 근데 다른 놈들은 차이가 났어요. 근데 화학 결합을 시켜놓고 나니까 그러면 s 오비탈이 관여하는과 p 오비탈이 관여하는 에너지 차이가 있으면 결합을 끄는 데 있어서 에너지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CH4 메테인 결합 매개에 대해서는 결합 매개는 어느 방향을 짜든지 에너지가 동등해요. 결국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하이브리드 혼성되어 있는 상태로 화학결합이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 화학결합이 강한 시그마 본딩이 있어요. 시그마 본딩은 원자가 서로 맞잡은 상태에서 얘의 공전자쌍과 이쪽의 전자쌍들이 이렇게 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있습니까? 그렇게 직선상에 놓이는 강한 시그마 본딩이 하나 있는 그것이 시그마 본딩 하나만 하는 것을 단일결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중결합이 들어가면은요 시그마 본딩 하나에다가 sp3 혼성 오비탈 중에 반대쪽으로 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자 핵 있잖아요. 오비탈이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러면서 이쪽의 전자쌍들과 저쪽에서 전자쌍들이 이렇게 결합하는데 이 결합은 약해요. 파이브론이라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이제 탄화수소 쪽에서 당신은 말고 다른 애들은 3학년 때 탄화수소 쪽에서 2중 또는 3중 결합이라는 그런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그 다중결합이 틀어진다 하는 첨가반에 대해서 소개되는데요. 이 파이브론이 약해요. 시그마론이 강해요. 그래서 파이브론이 약한 이 결합은 쉽게 풀어져요. 다른보다 쉽게 결합이 일어나요. 첨가반이 매우 쉽다는 얘기죠. 그럼 파이브론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자 사이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시그마 본딩이에요. 파이브론이 이렇게 겹쳐져요. 그럼 또 다른 파이브론이 하나 더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파이브론이 하나, 두 개 있으면 시그마 본딩까지 합해서 그걸 3중 결합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결합 하나의 전자쌍들은 그쪽 방에 있으니까 서로 반대 방에 있으니까 만날 일이 없어서 4중 결합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과도 그렇고 진산과도 그렇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들 가면 분자하는데 아까 이상한 분자들 소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d-오비탈까지 포함만 시켜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d-오비탈까지. 그럼 sp3 혼성 오비탈이나 d-sp3 혼성 오비탈에서 결합이 4개가 아니라 더 이상 많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소개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시험을 못 보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런 형태의 하이탑 문제라든지 자의수능 문제 이렇게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풀려면 결국에 이제 일반 화학 측정도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인체 쪽은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일반화학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추가적인 분자들은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로 나눠줬으니까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산 쪽은 일반화학체를 이제 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기본 일반 분자들에 대한 베이스가 얼마나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친구들은 새로운 분자들에서 빨리빨리 캐치가 될 것이고 일반 분자들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말해 화학원 정도 개념이 좀 부족해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허덕한 데다가 더 고급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 때 일단 최소한 기본기는 해놔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 화학원 정도 수준에서 문제에다 더 오버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그게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기본 베이스가 돼 있으면. 근데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너무 많아요. 자, 오늘 공유결합 하면서 소개되는 게 뭐라? 원자 반지름의 얘기하고 다중결합 반지름, 이원자 분자가 들어왔을 때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C2라는 분자 엄밀히 말하면 존재예요. 이건 일반 화학적인 나오면 나와요. 그런데 안 달아요. 그럼 걔는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야? C2. 시간 분리가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축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싶어요. 삼축이 보면 질소 밑에 P1이네요. P2라는 분자가 있습니까? 하면 없어요. P4라는 분자가 존재해요. 이게 붉은 적임, 그래서 이걸 두 번씩 빠지니까 적림이라고 불러요. 성향이 붉은 그게 적림, P4예요. 얘는 인원자 대비가 이렇게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색깔이 하얘요. 뭐라고 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놈은 정인에 비해서 안정형과 불안정형과 불안정해요. 그래서 공기중에 쉽게 연수가 일어나요. 반면 정리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보니까 성향이 만약에 너무 불안정하면 여기서 갑자기 연수가 일어나요. 불안하다. 그래서 정리, 고체 상태예요. 결국 기체 상태, 이원자 분자 기체 상태 할 때는 역시 관심 없는 일이겠죠. S2 이거 존재합니까? 하면 안녕 S, A식 하잖아. 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는 게 원반찬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는 그 뒤에는 Cl2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야 3주 원소들 중에서 2주야 3주에서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거 하면 N2O2, F2, Cl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F2에 비해서 Cl2는 좀 더 있습니까? 당연히 이웃은 원자선의 방이 좀 크니까 훨씬 뒤쪽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하겠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온결합 에너지는 녹는 제외 방식을 가졌죠. 그렇다면 공유결합 에너지는 일어난대요. 녹는 점, 끓는 점에 무엇입니다. 공유결합 에너지는 중요하고 이 공유결합의 이루는 물질, 공유결합 물질 결국엔 분자라고 소개할게요.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과는 뭐라고? 무관해요. 즉 공유결합이 크니까 녹는지도 높아요. 또는 낮아요. 말은 안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질소가 오스의 삼중결 끊기 굉장히 어렵네요. 이 결합 끊는 거는 녹는 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질소 분자와 또 다른 옆에 있는 질소 분자 이 사이에 결합을 끊는 겁니다. 이 사이에 결합을. 이놈의 사이에 결합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자 사이 인력, 화학 2파트에서 우리가 분자 사이 인력 또는 분자 간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력
그리고 쌍세사의 인력, 마지막 수소결을 가르치는데요. 그런 쪽에 방해하는 놈이다 보니까 무관해요. 질소의 끓는 점 혹시 알아요? N2 질소의 끓는 점 마이너스 196도씨예요.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씨예요. 그래서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데는 물문제 분자 간이 아니에요. 얘는 분자 사이를 끊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유결합 에너지는 그냥 공유결합 에너지로서만 제시되지 누군지 끊는 점에 관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온결합 에너지는 그렇다고요? 누군지 끊는 점에 관여하겠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1+1-와 2+2- 사이에서의 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방기 고등학교는 주로 이제 보기, 기억, 능력, 기술에 대한 객관식 형식 문제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함정에 파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실제 많아요. 근데 이제 과거 쪽은 아무래도 서술형, 주관성 서술형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함정은 상대적으로 파놓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정도는 다들 알겠지 않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객관식 형태의 문제를 연습 삼아 던져줄 수밖에 없겠고 그때 보면 이런 얘기들이 순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라스트 얘기가 나왔네요. 공유결합이라는 게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서로의 원자가 된자를 공유하자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의 종류를 물을게요. 공유결합 물질의 종류는 공유 결정과 그리고 분자 결정을 이제 나눈다 했던 그런 것들 그 외에 공유결합의 종류냐 서로 원자가 전자를 만나고 공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결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성이 또한 좀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쳐. 전기 음성도 공유결합했을 때 공유전자성을 잡아당기는 능력의 상대값을 이용했는데 똑같은 놈들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어요.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예를 들어서 Y가 전기 음성도가 커서 좀 더 잘 땡겼다면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겠고 X 전기 음수가 작아서 전자를 상대적으로 잘 뺏겼다면 부분적인 양전을 띠겠다. 예, 이것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겠다고요. 좀 전에 질소 반해, 산소 반해, 표현 반해, 염소 반해 이렇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반면 수소하고 염소가 있었어요. 수소의 전기 음수는 2.1이고 염소가 3.0이에요. 서로 무한대가 됩니다. 수소가 진 전자 하나, 염소가 진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중에 하나의 전자만은 이렇게 했다면 이 전자쌍은 염쪽으로 치우친다고 염소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염소가 부분적인 음전화를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을 띠는 이렇다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이드로진이라는 물질은 질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겠습니다. 옆에 또 다른 질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보겠습니다. 수소 이렇게 하죠. 수소 입장에서는 두 개만 해도 땡큐 하고 있었던 이쪽도 수소 두 개만 그렇게 옥태에서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8개.
질소 이렇게 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8개 돼요. 요 결합은 극성 공유합이다, 무극성 공유합이다. 그치, 질소 질소 사이에 하이드로젠이 만들면서 질소 질소 사이에 그거는 무극성 공유합이고, 요 수소 수소 사이는 극성 공유합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같은 놈들끼리 결합했으니까 서로 다른 놈들끼리 결합했으니까로 극성 무극성 공유합입니다. 다음 수업 때 뭐 한다고? 분자의 모양을 따르면 되는데, 분자의 모양과 함께 동시에 나오는 것은 분자의 극성이에요. 공유결합을 정리하면서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을 소개했는데, 분자의 극성은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분자의 극성은 그래서 분자 전체의 모양을 보고 어느 한쪽에 전자의 취침이 있는지, 즉 쌍자 모멘트의 총합을 때리는 거죠. 여기는 쌍자 모멘트를 때렸을 때 염수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통 쌍자를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쪽이 플러스, 좀 뺏겼다.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전자가 치우쳐졌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뭐 쌍자하면서 이유는 뭐 전하량 곱하기 거리의 꼭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건 전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합의 종류.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분자의 모양, 분자의 극성.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은 그 앞부분 얘기입니다. 하이탈 얘기 먼저 푸는 게 일단 기본 얘기고, 하이탈 다 풀었으면 수특강 수능 와서 한 회차 정도씩을 더 푸는 게 오늘까지 5시까지 해야 됩니다. 시작하십시오.